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알트코인의 이제 강세장의 어떤 초입임을 의미하긴 합니다. 근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하고 똑같은데 이자도 생기면서 언제든지 편하게 이렇게 시중에서 쓸 수도 있는 그런 기능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이제 접근하지 않는 게 좋고, 내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해보고 싶다면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공부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리플이 1년 기준 한 400%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사실 많이 오르긴 한 거죠. 그리고 최근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 리플 등 주요 알트코인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 암호화폐 전문 매체 AMB 크립토는 알트코인의 미결제 약정 흐름이 비트코인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알트코인 강세장 초입 신호로 해석하기도 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더리움의 이제 미결제 약정 이 부분이 굉장히 큰데, 우리가 이제 알트코인의 이제 불장을 볼 때 볼 수 있는 좋은 지표 중에 하나가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제 시가총액 50위권 혹은 100위권에 있는 알트코인들의 최근 90일간의 성적이 비트코인보다 이제 좋으면, 그러니까 50개를 다 모았을 때 비트코인보다 우수하면 그게 이제 알트코인 시즌인데, 며칠 전에 그게 75를 넘었어요. 알트코인 시즌임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대비해서 좀 시가총액이 높은 거 100위권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 성적이 다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이제 부분이 이제 알트코인 강세장을 의미하고, 이더리움이 또 이제 많이 오른 것들, 그리고 이더리움 ETF 자금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알트코인의 이제 강세장의 어떤 초입임을 의미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가 본격화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알트코인 시장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확실히 이 시장의 주도권이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으로 이동하는 신호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많이 오르긴 했어요. 사실 알트코인 시장,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의 좀 마음을 속상하게 할 만큼 비트코인만 계속 갔거든요. 그렇죠. 도대체 알트는 언제 오르냐, 그래서 중간에 떠나신 분들도 꽤 많고, 맞아요. 너무 손실률이 크니까 이거 안 온다. 그런 찰나에 또 알트가 막 오르죠. 항상 우리가 손을 떠나고 나면 이렇게 시장은 언제 그랬냐 다시 막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비트가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비트 도미넌스가 계속 올랐어요.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 조금 늦었지만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서 막 ETF의 어떤 승인 기대 효과, 이런 것들도 이제 점점 10월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어떤 기대들, 이런 것들은 이제 포괄적으로 열리고 기관들이 또 참여율이 높아지고, 미국이 정책을 이제 친암호화폐 정책을 하면서, 실제 그러면 친암호화폐 정책을 했을 때 어떤 기술의 발전도 필요하고 제도도 필요하고 이 뭔가 인프라를 만들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것들은 비트코인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알트코인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장의 변화가 알트코인 시장의 흐름을 만들었고, 대표적인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거죠. 스테이블 코인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위에서는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표적 이더리움 위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주고받거나 다른 알트코인 위에서 이제 이런 걸 주고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이제 알트코인의 어떤 지금의 어떤 초반에 이제 상승장, 이런 이제 자금이 유동성이 생기는 이런 흐름으로 이제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 알트장을 이끌었던 테마는 디파이, NFT 등인데, 이번 스테이블 코인 테마는 훨씬 크다. 이게 사실 미국 정부가 개입해서 지금 육성하는 그런 부분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움직임이 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알트코인의 상승세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일단 미국이 먼저 내건 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죠. 스테이블 코인이 얼마 전에 거의 스테이블 코인도 시가가 가장 높은 볼륨을 찍으면서 이더리움에서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에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 달러 패권을 강화해야 되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그것만큼 좋은 게 스테이블 코인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되면 될수록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결국 담보물이 이제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도 올라가고, 그리고 이뿐만 아니고 스테이블 코인은 전 세계에서 실제 쓰여지거든요. 결제로도 쓰여지고.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고 사실 달러라는 것이 무역을 하는 분들은 쓰지만 일반 소비재까지는 쓰여지진 않잖아요. 물론 일부 국가에서는 임시적으로 쓰여지긴 하지만,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핸드폰에서 쉽게 결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어느 국가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쓰여집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스타벅스에서 카드 결제로 커피를 사 먹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위협적이죠. 우리가 달러 계좌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소비 시장에서 쓰지는 않잖아요. 쓸 수도 없고. 근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하고 똑같은데 이자도 생기면서 언제든지 편하게 이렇게 시중에서 쓸 수
수도 있는 그런 기능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크게 봤을 때는 굉장히 시장이 크고 이런 변화가 미국이 싫어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적극 육성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인프라라든지 제도를 이제 지금 계속 마련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뒤늦게 막 움직이고 있는데 맞아요. 네. 좀 많이 부족하긴 하죠. 그래서 뭐 그런 이제 계속 이제 논란의 이제 얘기가 있긴 하죠. 그래서 그런 시장의 변화가 정부 차원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막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시장이 우리 가까이 왔다는 거죠. 이게 오래 전부터 계속 발전되어 오긴 했는데 가까이 왔고 이제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알트코인 그러면 비트코인도 그랬지만 그거 뭐에 어디에 쓰냐 뭐 이랬지만 이제 가격이 오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하는 거고 그럼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니까 좋다. 근데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가격이 또 떨어지지 않냐 뭐 이런 이슈들 막 그거 쓰일 데가 없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 이제 디파이라는 것은 이것이 이제 쓰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거 그거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예금에 이제 예치를 하면 이자도 생기고 실제 결제도 할 수 있고 실시행하려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인프라가 다 된 거죠. 네. 물론 이제 일부 사용자들만 쓰긴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점차 발전될 거고 이제 제도도 점점 더 발전되면서 시장이 과거와는 다르게 디파이 시장 뭐 알트코인 시장이 잠깐 반짝했다가 지는 시장이 아니고 조금 더 견고해지는 시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뭐 테마 이거 관련된 알트코인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 테마는 일단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시가총액이 이제 순서대로 보면 테더의 USDT가 제일 시총이 높고 이거 관련해서는 뭐 알트코인 같은 경우 여러 체인이 있는데 이더리움도 있지만 그 트론에서 그 테더가 가장 많이 활용돼요. 그래서 트론 체인이 어떻게 보면 그 테더의 가장 큰 수혜주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USDC죠. 그렇죠. USDC 이제 서클의 USDC인데 USDC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주도로 만들었으니까 딱히 어떤 수혜주라기보다는 모든 체인에 다 이제 포괄적으로 열려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다양한 체인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좀 지위가 있는 거고 오히려 USDC 같은 경우는 그 서클이 상장하면서 수익을 좀 본 분도 있고 오히려 손해 본 분도 있고 뭐 이런 이제 연관성을 좀 보는 게 좋고 그 다음에 3위가 최근에 오른 게 USDE라는 그 에테나라는 기반의 그 합성 달러 자산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요. 좀 복잡한데 네.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스캠 아니냐 문제가 있냐 이랬는데 지금도 약간 리스크는 있습니다. 이게 담보가 달러가 아니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런 것을 담보로 해가지고 그 선물 시장에 보면 이제 뭐 롱 포지션, 숏 포지션에서 이제 펀딩비 같은 게 나오는데 이것과 결합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내는 조금 독특한 구조예요. 그래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도 아니고 뭐 그렇긴 한데 리스크는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이 시장이 막 오르면서 같이 이제 이렇게 발행하는 뭐 에테나 같은 시총은 좀 낮긴 해요. 100위권에 있는데 한 50위 정도 되는데 이런 이제 코인들이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그런 스테이블 코인 관련 연관 주식도 있긴 합니다. 근데 좀 리스크는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1, 2는 시장에서 지금 안정화한 거는 USDT하고 USDC가 지금 좀 안정화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3위는 1, 2에 비해서 시총이 좀 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새롭게 좀 테스트해보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이제 접근하지 않는 게 좋고 내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해보고 싶다면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공부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테마가 확 또 불이 지펴진다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코인들의 업사이드가 또 상당할 수도 있겠네요. 진짜. 네, 그래서 그 시장이 지금 형성되고 있어서 업사이드가 굉장히 지금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제 그런 좀 유사한 테마의 또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또 생기기도 하겠죠. 그래서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또 질문 제가 생각나는데 그 트럼프 재단 있죠. 월드 리버트 파이낸스. 이것도 뭐 우리나라에 상장되겠는데 여기도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시총이 좀 더 낮긴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보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발행사가 보통 자기들의 토큰, 거버넌스 토큰이라고 하는 토큰이 있죠. 그 이제 월드 리버트 파이낸스 같은 뭐 이런 토큰이 있고 거기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고 디파이 상품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해요. 뭐 RWA 상품에서 다 상품을 운영하면서 자기들의 이제 자사 토큰도 있고 이런 구조로 시장이 최근에 좀 많이 변하고 있긴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프로젝트를 잘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XRP는 지난 7월 급등 이후 $3 내외에서 계속해서 지금 횡보하고 있거든요. 이 XRP는 어떻게 보시나요? XRP가 보면 그 좀 독특한 게 비트코인이 오를 때 다른 알트도 잘 못 올랐어요. 맞아요. 대장주인 이더리움이 제일 못 올랐고 이더리움 오히려 욕을 많이 먹었죠. 이제 망했다. 이더리움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 많이 떠나간 분들이 있거든요. 이떠석 뭐 이런 얘기 있었죠. 믿고 이더리움 했는데 그래도 안정적이라고 했는데 많이 빠져가지고 근데 아니다 다를까 또 다시 올라왔죠. 뭐 그러면서 이제 다시 알트 코인이 비트 대비해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한 90일 기준으로 뭐 보통 이더리움 한 70% 올랐으니까 뭐 90%, 100% 많이 오른 것도 200% 이렇게 오른 알트들이 많은데 리플은 알트들이 이렇게 오르기 전에 먼저 갔어요. 그래서 리플이 1년 기준 한 400%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사실 많이 오르긴 한 거죠. 그래서 알트 불장 올 때 같이 가야 되는데 리플은
리플은 굉장히 좀 신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애들 안 갈 때 혼자 쭉쭉쭉 간 거죠. 가가지고 많이 오르긴 했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 리플 차트가 좀 횡보장이에요. 그렇다고 이게 뭐 많이 빠지냐 더 오르냐 이럴 것 같진 않지만 횡보장에서 이제 알트 불장이 왔을 때 충분히 리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갈 수 있는 이제 그 포텐셜이 많이 남아 있긴 하죠. 근데 이미 많이 올라서 네. 막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알트 불장 왔을 때 하기엔 또 시청도 또 많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여기서 뭐 일부 조정은 있겠지만 좀 더 이제 남아 있긴 하다. 근데 다른 알트 뭐 예를 들어 이더나 솔라나라든지 메이저 알트에 비해서 더 많이 오를 수 있을지는 저는 약간 좀 보수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이 올랐어요. 1년 기준 400%면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그래서 더 오르긴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다른 알트에 비해서 먼저 간 알트고 그래도 이제 알트 불장이 또 같이 오르긴 합니다. 근데 일단 오르는 속도가 조금 느리겠죠. 좀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XRP의 가장 큰 강점은 국영 간 결제 시장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최근엔 페이팔이 자사 서비스에 XRP 결제를 공식 지원하기도 하면서 실생활 활용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는 평가인데 이런 실용성이 앞으로 XRP 가치 상승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까요? 그렇죠. 실제 XRP가 기존의 전통 금융을 좀 약간 대체하는 거잖아요. 뭐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시장에 이슈가 있고 뭐 결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저도 애플에 대한 그 소식을 한번 봤는데 그래서 그 사이트 이제 들어가 보니까 네.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애플.com 네, 사이트가 이제 뭐 로그인 창 비슷한 게 이제 아무나 못 들어가게 이제 접근 제한으로 있는 걸 보면서 뭔가 애플이 뭘 하려나 보다 뭐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그거는 뭐 내부적으로 공개된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이제 알 수는 없지만 뭐 애플뿐만 아니고 뭐 삼성페이도 마찬가지고 모든 페이사에서 리플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제 그렇게 하는 게 뭐 엄청 대단한 호재냐 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거 자체가 뭐 아주 어려운 기술도 아니고 이미 기술 인프라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대형 기관이나 어떤 큰 회사들이 결제로 리플을 도입하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제가 볼 때는 리플만 도입할 것 같지는 않고 리플도 만약에 도입한다면 뭐 스테이블 코인 결제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준비 단계이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 결제됐을 때 남보다 늦게 가면 안 되잖아요. 남들은 이제 리플 다 결제한다고 했는데 애플산 없으면 밀리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준비를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뭐 코인베이스 포함해서 뭐 솔라나 계열에서 이제 결제할 수 있게 지금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기술적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스테이블 코인 그래서 바로 결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뭐 이제 오프라인 상에는 바로 결제가 돼요. 스피로 결제하는 게 쉬운데 온라인 상에서는 제가 보니까 그 페이먼트의 그 뒷단이라고 하죠. 뒤에 일반 소유자들 보는 뒷단에서 처리해 줘야 될 복잡한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처리해 주는 기술을 코인베이스에서 최근에 이제 만들었고 그래서 그걸 이제 런칭을 했고 그래서 이제 조금씩 그런 게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하루아침에 뭐 결제한다고 해서 뭐 기술 개발이 금방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이제 처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스테이블 코인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듯이 뭐 리플을 그렇게 결제한다는 것도 애플에서 만약에 한다면 그런 차원이 아닐까. 그래서 도입을 위해서 이제 검토하고 기술 개발을 해보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제 중에 리플만 한다기보다 여러 가지 중에 이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리플 보면은 그 CEO도 그렇고 상당히 그런 호재 기사거리한 뉴스 이런 걸 많이 쏟아져 나오게끔 네. 열심히 활발한 활동을 하잖아요. 네. 그걸 한편에 좀 비판하는 측면도 있고 네. 뭐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께서. 그러니까 리플이 그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뉴스가 보면 리플 같은 경우는 진짜 가짜 뉴스로도 가격을 많이 올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리플에서 뉴스가 나오면 처음에 일단 보는 게 저게 진짠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뭔가 대단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 보면 그중에 또 일부는 진짜고 어떤 것들은 아닌 것들도 있고 이런 게 많은 게 그게 리플의 특징 같아요. 리플이 어떻게 보면 그런 뉴스라는 것은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봅니다. 어쨌거나 그런 뉴스거리, 소재거리가 많다는 것은 시장으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을 이제 관심을 유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단기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막 급락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손해도 볼 수 있고 누구는 또 이득도 볼 수 있지만 그래서 투자자는 그 뉴스 이면을 좀 봐야 되죠. 그래서 뉴스라는 것은 뭐 팩트라기보다는 리플의 뉴스들은 진짜 팩트를 기반으로 한 뉴스가 있을 수도 있고 아까 말한 애플에서 뭐 결제한다도 이거는 지금 팩트는 아니잖아요. 근데 일부는 팩트가 맞긴 해요. 거기 보면 사이트도 있고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더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애플사에서 그 결제 시스템을 준비했다가 얘네가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준비하다가 안 하는 거 많잖아요. 기업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측면까지 이제 우리가 보고 뉴스를 읽으면 전반적으로 이제 리플에서 나오는 그런 호재라든지 뉴스들을 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이 필요하죠. 그게 투자자들에게 어떤 또 필요한 능력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